혹시 다운타임은 어느 정도 될까요? 예를 들어 한 금요일이나 토요일 날 수술을 받게 되면 주말을 쉬시면 보통 이제 월요일 날 일반적으로 출근들 많이 하세요. 수술 후에 이제 탄력이 떨어지는 게 이제 수술하는 의사로서 제일 걱정하고 제일 신경을 많이 쓰는 부위이기도 한데요.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여러 고주파 리프팅 장비도 있고 특히 또 온다 리프팅이라고 하는 이제 좋은 장비가 있거든요. 안을 원하는 게 이제 뼈만 남는 그런 지방이 하나도 없는 뼈팔인데 이제 그런 분들은 모두 될 수 있는 건 아니고요. 이제 없어야 되지만 또 없어야 돼요. 이게 무조건 많이 뺀다고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왜냐면 팔을 너무 많이 빼면 자, 오늘은 리베리에서 하고 있는 지방 흡입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. 일반인 분들의 시각에서 어떤 것들이 궁금할지 그런 질문들을 모아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첫 번째로 지방 흡입 어디에 할 수 있을까요? 보통 이제 크게 내부위로 볼 수 있는데요. 먼저 우리 얼굴 같은 경우 특히 이중턱이나 이런 턱 라인, 심부볼 쪽 이렇게 크게 볼 수 있고요. 또 한 부위는 이제 많이들 하시는 팔 같은 경우 이제 보통 결혼식 전에 많이들 하세요. 또 세 번째는 복부, 이제 앞복부, 이제 러브핸드라고 부르긴 하거든요. 그렇게 하고 있고 또 하체, 이제 허벅지, 종아리도 하기도 하는데 허벅지 이제 위주로 그렇게 총 크게 4개로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면은 지방 흡입 하게 되면은 이게 사실 얼마나 아플지 걱정이 돼서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좀 있긴 하세요. 그래서 지방 흡입을 했을 때 뭐 하는 과정이라던가 하고 난 후에 통증이 얼마나 있을지. 많은 분들이 통증 때문에 수술을 좀 망설여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. 통증이 아예 없다고는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긴 해요. 하지만 이제 개인차가 있고 부위마다 좀 다른데 상대적으로 좀 근육이 크거나 용량을 좀 많이 뽑는 허벅지나 이제 복부 등 같은 경우 좀 통증이 좀 있고요. 이중턱, 얼굴이나 이제 팔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통증이 좀 덜하긴 합니다. 하지만 통증이 큰 경우에도 실밥을 2주 정도에 뽑는데 그 전에 이제 큰 통증은 거의 다 가라앉고 한두 달 정도 이제 좀 잔 통증이라고 하죠. 팔을 좀 들거나 움직일 경우 좀 불편한 느낌만 조금 남아 있습니다. 지방 흡입 수술 후에 우리가 일상생활하기까지 걸리는 타임, 다운타임이라고 부르잖아요. 혹시 다운타임은 어느 정도 될까요? 예를 들어 한 금요일이나 토요일 날 수술을 받게 되면 주말을 쉬시면 보통 이제 월요일 날 일반적으로 출근들 많이 하세요. 물론 이제 격한 운동이나 이제 뭐 장기간 여행을 간다든지 이런 건 좀 피해 주시면 좋지만 일상적인 생활은 한 2, 3일 쉬면 거의 하실 수는 있습니다. 하지만 통증은 조금 남아 있을 수는 있어요. 그럼 지방 흡입할 때 지방 흡입량이 좀 많은 경우에 당연히 피부에 탄력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.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좀 대처를 할 수가 있을까요? 수술 후에 이제 탄력이 떨어지는 게 이제 수술하는 의사로서 제일 걱정하고 제일 신경을 많이 쓰는 부위이기도 한데요. 원래 좀 탄력이 좀 떨어지는 분들 혹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용량을 많이 뽑아서 탄력이 떨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.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여러 고주파 리프팅 장비도 있고 특히 또 온다 리프팅이라고 하는 이제 좋은 장비가 있거든요. 저희 바디의 탄력을 잡을 수 있는 또 그런 장비가 있어서 저희가 대용량으로 뽑아서 탄력이 좀 떨어지더라도 온다 리프팅을 통해서 탄력도 회복하고 또 수술 후에 조금씩 이제 울퉁불퉁할 수 있는 그런 라인까지 잡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지방 흡입하시는 분들이 가장 이제 원하는 게 있잖아요. 팔 같은 경우는 우리 뼈팔이라고 많이 부르죠. 그러면은 누구나 그 뼈팔을 지방 흡입을 하면 가질 수 있나요? 안을 원하는 게 이제 뼈만 남는 그런 지방이 하나도 없는 뼈팔인데 이제 그런 분들은 모두 될 수 있는 건 아니고요. 이제 지방도 없어야 되지만 근육도 없어야 돼요. 예를 들어 뭐 조혜련 씨 같이 팔에 근육이 많으신 분들은 지방이 하나도 없어도 그렇게 얇은 팔 느낌은 나오지 않을 수는 있어요. 하지만 이제 그렇게 근육이 좀 있더라도 원래 자신이 가진 체형과 조화롭게 결과가 나온다면 뼈팔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원래 있던 본인의 체형보다 더 라인도 살리면서 본인이 원하는 체형을 가질 수 있으니까 같이 조화롭게 맞춰서 저랑 상담하시고 디자인할 때도 같이 이야기하시면서 그렇게 수술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방 흡입하고 난 후에 사실 그 전체적인 체형과 그 밸런스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? 네, 맞아요. 이게 무조건 많이 뺀다고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왜냐면 팔을 너무 많이 빼면 본인이 복부나 등에 이제 조금 골격이 크신 분들 혹은 지방량이 많으신 분들은 팔만 너무 얇으면 오히려 더 전체적으로 뚱뚱해 보이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. 그런 경우는 이제 조금 팔을 좀 조절해서 뺀다든지 아니면 팔과 연결되어 있는 이제 견갑 부위나 브라라인 부분 등을 같이 뺀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같이 조화롭게 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일반인 분들이 지방 흡입에 대해서 궁금할 수 있는 점들을 원장님과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. 지방 흡입으로 고민이셨던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